4년 이상 보유하는 이유가 펀더멘털이라고 보고 하는 것이라 걱정 안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 김민성님께서는 엔비디아를 4년을 이제 보유를 하셨으면 사실 평단가가 엄청 낮잖아요, 그죠? 그죠? 4년이면은 김민성님께서 거의 4년이면은 좀 높게 잡아도 100, 한 $50 정도면은 지금 이제 $700가 훨씬 넘었으니까, 그죠? 사실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이제 우리가 이게 한 달마다 저희가 이 오프라인에 모여서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저희가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부산에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게 한 달 한 달 엄청 급변한다라고 느껴지는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결국은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 달이잖아요. 한 달 전에는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가 오프라인 할 때 엔비디아를 좀 더 많이 사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죠. 그런 말씀을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꿋꿋합니다, 여러분. 꿋꿋합니다. 왜냐면 비싸면은 살 필요가 없다. 한 주는 근데 엔비디아 한 주 엄청 비싸네, 그죠? 한 주에 거의 뭐 $900씩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죠? 한 주에 거의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한 달 한 달마다 엄청 바뀌는 게 한 달 전만 해도 연준이 금리를 하반기에 3번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올라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고 투자자들이 우리가 항상 속는 거예요. 뭐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하반기에 3번 내린다라고 하니까 주식에 다 올라타잖아요. 그죠? 올라탈 수 있는 수밖에 없죠. 뭐 더 올라갈 것 같고. 그죠? 근데 한 달이 이제 조금만 지나고 이제 물가가 안 잡히니까 바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지금 올릴 수도 있다. 뭐 6%막 7%, 8%까지 올릴 수도 있고 뭐 올리지는 않겠지만 뭐 하반기에 뭐 한 번 정도 생각이 있다. 금리 인하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말을 바꿔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이제 결국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일 꾸준히 스터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락한 게 아닙니다. 그죠? 결국은 그때도 제가 오프라인에서 나쁘지는 않는데 한 주는 상관이 없다. 근데 많이 사는 거는 좀 그렇다. 왜냐면 비싸니까 이미 비싸니까 그죠? 이미 엄청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린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는 그것도 뭐 그럴 통할 때가 있어요. 통하는 게 뭐냐면 저금리면 일단 가능해요. 이제 저금리면은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욕심에 눈 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시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뉴스 보면은 이달 들어 4조 줄어든 증시 예탁금, 하락장에 짐 싸는 개미들.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도 좀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도 높고 물가가 지금 치솟는다고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아까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물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금리의 결국 그 방향성은 물가에 이제 잡혀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물가가 안 잡힙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달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매달 모여서 매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달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실전 투자에서는 우리의 재산을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점이죠. 그런 관점이고 저는 근데 이제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지금 80%는 기회, 20%는 위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있죠. 그럼 주영쌤 지금 왜 도대체 기회인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의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저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의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자칫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말을 엄청 이제 아주 강력하게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방송으로는 약간의 그죠. 약간 이제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격렬하게 토론하지 않으면 약간의 뭐 그죠. 뭐 조금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를 이제 우리가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거냐면 엔비디아의 조정은 사실은 자연스럽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왜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그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이제 오프라인에도 그때 저번달 오프라인에도 말씀드렸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은 순위가 떨어졌네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10% 떨어지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3위였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위에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갈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그러한 관점이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뭐 이제 조정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뭐 자연스러운 왜냐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밑에서 산 사람들 그죠 우리 김민성님 아주 튼튼합니다 지금 안 파시려고 근데 밑에서 산 사람들은 팔고 싶을 수도 있죠 더 올라갈 자리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은 굳이 비싸게 안 살려고 하고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팔자가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사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팔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고 약간 그로 해서 이제 좀 이제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롱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도 76,100원. 근데 주식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정신을 안 차리면은 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 2주 전만 해도 84,000원이었잖아요. 지금 벌써 76,000원 됐습니다. 그죠? 왔다 갔다 그리고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그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오늘 근데 기아차는 안 떨어졌더라고요. 기아는 오히려 4% 올렸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주식을 그러니까 이런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도 잘 세우고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투자의 어떤 포지션도 왜냐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파신 분들은 잘 팔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야, 나 주영쌤 말 안 듣고 주영쌤 팔지 말랬는데 나는 기아차 여기서 다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는 기분이 좋죠. 이렇게 떨어지면 기분이 좋죠, 당연히. 이야, 주영쌤은 팔지 말랬지만 나는 이 고점에서 팔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자 요렇게 올라가면 이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간 불안해집니다. 괜히 팔았나? 다시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게 기아도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만약에 여러분 고점에서 난 주영쌤 팔지 말랬는데 팔았다 이게 1,000,000원을 팔 때는 기분이 좋아요. 1,000,000원을 팔아서 이렇게 탁 떨어지면은 괜찮거든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1,000,000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방에 1억을 확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또 반등을 하고, 이게 뭐 다시 살 수도 없어요, 주식. 1억을 한꺼번에 사고, 한꺼번에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실전으로 투자해보시면 알겠지만, 돈이 녹습니다. 그죠? 뭐 한 1억 중에서 2,000,000원 정도는 팔아도 되죠, 기아도.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포지션이 나쁘지 않고 여러분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이번에 부산 스터디 하면서도 느꼈지만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저희가 서울에서 스터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러 오셔야 됩니다. 공부하러 오셔야 돼요. 왜 오셔라고 하는지 아마 오시면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좋은 기회, 위험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기회인 것 같은데 같이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좀 더 이 어려운 상황이 좀 더 기회로 느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좀 더 많이 단순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부하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공부하러 오시면 돼요. 근데 김보성님께서 오늘 삼성전자 5주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아니 10주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10주 많습니다. 10주는 많이 안 사도 돼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미국 금리라고 그냥 뉴스만 쳐보면 돼요. 미국 금리에 보면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어요. 여기 보면 주담대 금리 다시 꿈틀, 영끌 쫓기다 보면 커진다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 금리 인하 후퇴론, 미국 3월 근원 PCE 지수 상승했다.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신중론 10시간 전 뉴스네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빨리 지금 잡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간을 끄셔야 돼요. 주식을 여러분 빨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사시면 돼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면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천천한 시간 그리고 지겨운 시간이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저희는 왜냐면 공부를 계속하고 이제 시장 상황을 굉장히 주시하잖아요. 그죠? 주시하기 때문에 그죠? 좀 다르다. 그죠? 하지만 이번 주에 저희 서울에서 오프라인 스터디 있습니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특히나 조금 더 왜냐면 앞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회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의 어떤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다 공부하러 오시고요. 여기 상담 번호 있으니까 주영쌤 저도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장 늘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